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만들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저도 힘을 많이 얻고 싶었는데, 이번 한 달은 좀 많이 바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제 오늘이 26일이니까 27, 28, 29, 30, 31, 한 5일 정도만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또 새해에도 원하는 바 다 이루시고 좀 더 성장해 있는 그런 간호사의 모습, 그리고 한 개인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간호사의 나이트 근무 건강하게 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나이트 근무죠. 3교대 근무를 하건, 혹은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어떤 나이트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이트 킵 근무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나이트 킵 근무를 하건 3교대를 하건 간호사에게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이트 근무입니다. 이 나이트 근무가 굉장히 간호사들한테는 고비인 것 같아요. 산인 것 같아요. 넘어야 할 산. 예. 그 공백이 있었던 선생님들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은 육아로 인해서 반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병원 생활, 병동의 업무를 포기했던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뭐 젊은 어떤 신규 선생님들이나 뭐 2, 3년 차 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통 한 3년 차까지 근무를 하다가 대부분 다른 경우로 이직을 하는 케이스들 중에서도 이 3교대 근무, 특히 나이트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나이트 근무는 이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도 없고 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넘어야 하는 산인 것이죠. 병원 자체의 업무만으로도 힘들지만 나이트 근무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근무의 어떤 한 부분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트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요. 어쨌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살이 많이 찌게 됐어요. 특히 반근무를 하고 나면 살이 한 1, 2kg가 더 불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방치했을 때 갑상선 저하 진단까지 받으면서 살이 급속도로 찌게 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던 근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트 킥 근무를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트 근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계속 살이 찌면서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이트 근무를 뭐 제가 선택을 했고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좀 더 이렇게 좀 건강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선택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시는 분이 있으신다라고 하신다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 조절이에요. 그 나이트 근무를 하시면서 수면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나이트 시작을 할 때 대부분 나이트에 대한 부담감으로 계속 늦게 일어나셔 가지고 계속 침대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시는 선생님들 많이들 계시죠. 예,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트 근무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있고 또 뭔가 계속 휴식을 취해야 될 거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계속 침대에서 좀 더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더라고요. 나이트 근무 첫날에는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산책을 하신다라든가 운동을 하시고요. 그 운동 중에서는 스트레칭에 관련된 운동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나이트 근무를 하다 보면 근육이 많이 굳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붓는다라든가 손도 좀 붓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스트레칭이 전반적인 몸의 혈액순환을 좀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나이트 할 때에는 산책을 한다든가 간단하게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요. 점심을 가볍게 먹습니다. 점심 식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하고 좀 점심을 일찍 먹는데 아주 가볍게 먹고
예, 잠을 자게 되면 보통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좀 더 휴식을 취한 후에 예, 출근을 하는 예, 그런 시간 패턴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저는 다행히 남편이 저는 제가 그 병원 근무를 할 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저에게 많이 할애해 줄 수가 있었었거든요. 하지만 보통 이제 남편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육아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바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트 근무 첫날에 음식을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나이트 근무 전날에 예, 미리 음식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을 혼자서 봐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 나이트 근무하기 전에 예, 그 전날 퇴근하고 나서 보통 이제 어, 장을 봐서 예, 그 다음 날에 미리 재료 손질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수면을 취하고 이제 가족들이 오기 전에 간단하게 좀 더 거창하게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재료 손질을 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놓고 예, 또 간식 준비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면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조절하기를 권해요. 그리고 또 나이트 근무를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이트 근무 때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 퇴근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에요. 일단은 먼저 씻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좀 나중에 씻어야지 하고 예, 소파에 앉거나 뭐 TV 앞에 앉아서 TV를 좀 켜시죠. 그러면서 뭘 좀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 건강하게 드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이트 근무를 하고 나면 대부분 좀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음식을 막 먹고 그리고 나서 씻고 좀 있다가 이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많이 피곤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퇴근을 하셔도 예, 잠시 산책을 하신다던가 스트레칭에 관련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요가라던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아니나. 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예, 뭐 여러분께 많이 죄송하겠지만 예, 저뿐만 아니라 예,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줬던 선생님들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시고 예, 그리고 예, 샤워를 하시고 난 이후에 가볍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약간 배를 채울 수 있는 가벼운 샐러드나 그렇게 좀 소화가 용이한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 예,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트 근무를 하고 나서 자고 나면 예, 머리가 굉장히 깨지듯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자세히 이제 물어봤을 때 어떤 경우였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근을 하고 바로 음식을 먹는 경우인데요. 좀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소화가 되지 않는 밀가루 음식이라던가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쨌든 나이트 근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면을 취할 때에는 어쨌건 우리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식을 한다라던가 폭식을 한다던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액이 위로 몰리게 되고 산소가 위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예, 머리가 아픈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나이트 근무를 하시면서 주무시기 전에 과식은 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가볍게 드시고 주무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이트 근무를 하시고 출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출근을 하세요? 음, 제가 나이트 근무 출근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근무를 하냐면은 그냥 집에서 밤에 씻고 예, 그냥 그대로 머리 풀어 헤치고 예, 그냥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음. 물론 그렇게 해서도 뭐 나이트 근무하는 게 즐겁다. 뭐 나이트 킵 근무하는 게 뭐 난 지장이 없고 재밌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나이트 근무를 할 때에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화장을 하시고 출근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제가 선택한 방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감하시면 예 한번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나이트 근무를 할 때 그냥 이제 맨 얼굴로 출근을 하는 것보다 화장을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트 근무를 할 때 이제 저를 보시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데이 근무 때보다 나이트 근무 때가 더 화사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화장을 하고 나갔을 때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저 그냥 씻고 나갈 때에는 그냥 '가야 되나 보다. 어쨌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나이트 근무를 하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또 옷도 좀 더 차려 입고 그리고 아주 가볍게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출근했을 때 제가 출근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좀 더 시간 조절을 하고 출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이트를 '아 가기 싫어.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좀 더 즐겁게 나갈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좀 더 예 좀 신경 써서 예 밖으로 나가는 거. 예. 여러분도 그게 공감하신다라면 한번 해 보시기를 예 권해 드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조절과 더불어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이트 이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나이트 근무하고 집에 와서 충분히 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예 뭐 두통도 호소하시고 예 뭐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지 물어봤을 때 전혀 예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평소대로 그냥 와서 그냥 "집에서 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나이트 근무를 하시고 낮에 잠을 자려면은요. 밝아서 잠을 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밤처럼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는 우리가 잠을 잘 때에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이제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이제 청소년기 학생들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렙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식욕을 조절해 주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 밤에 잠을 잘 때 주로 분비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트 근무를 한다라든가 나이트 킥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살이 많이 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것은 보통 밤에 잠을 잘 때 분비가 되는 렙틴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 때문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 어두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하면 암막 커튼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암막 커튼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인테리어를 생각해서 좀 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써 봤는데 검정색 암막 커튼이 가장 좋습니다. 검정색 암막 커튼을 이제 창문에만 치시지 마시고요. 벽면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방음의 효과도 있었고요. 잠을 잘 때 제가 처음으로 검은색 암막 커튼을 치고 잤을 때는요. 굉장히 푹 자고 일어나서 시간이 가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트 근무를 하실 때만큼은 예 암막 커튼을 치고 예 잠잘 수 있는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렙틴 호르몬이 이 어둡게 만드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예 '분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러한 설도 예 제가 읽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암막 커튼 좀 준비를 하셔서 예 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다른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예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명상입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숙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간호사라는 직업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예 직업군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막 웃고 밝은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쨌건 굉장히 바쁜 업무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심하고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적으로 좀 나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만으로 있는 이런 병원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명상을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뇌에 있는 편도체를 진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좀 분비가 덜 되게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들을 정상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 수행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해서요. 요즘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 예,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뭐 그런 것들이 싫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 우리가 숙면을 도와주는 예, 클래식 음악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상으로 메디테이션 명상을 했을 때에는요. 뭐 여러 가지 메디테이션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제가 어떤 정신적으로 좀 더 강해지고 싶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제가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그 저의 어떤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이 명상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메디테이션, 저만을 위한 메디테이션 명상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명상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숙면을 위한 명상도 굉장히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을 취할 때 굉장히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최근에 느끼게 된 것인데요. 바로 아로마 오일이었습니다. 이 아로마 오일 혹은 또 뭐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갑상선 저하증이 있고 또 밤근무를 하건 낮근무를 하건 어 제가 몸이 좀 많이 붓는 편이에요. 일을 하고 나면 다리도 많이 붓고 또 하지 불안 증후군 때문에 예 잠을 잘 때 다리가 아파서 깨는 경우도 많이 있었었고요. 요즘은 계속 이제 차지 업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 데이에서 메인 차지 근무를 계속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어깨가 많이 굳어지면서 때로는 이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자다 깨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오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로마 오일들을 많이 사용해 봤을 때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됐었었고 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기적으로 일 주일에 한 번이나 혹은 2 주에 한 번 정도는 이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를 받으러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또 요가 학원에서도 이 아로마 오일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로마 오일의 향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숙면을 취하는 데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용을 해 봤는데 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아로마 오일을 좀 많이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로마 오일 중에서는 이제 계속 잠을 자는 동안 이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디퓨저를 이용했을 때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로마 오일을 여러분께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좀 잠깐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것을 알아봤을 때 이 아로마 오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용매제를 이용해서 향을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아로마 오일이 있고 100% 증류를 이용해서 오일만을 추출해낸 그런 오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100% 증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오일 같은 경우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가 사용해 봤을 때 머리가 아프다라든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감정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었고 숙면을 취하는 데, 그리고 또 나이트 근무를 좀 잠을 못 자고 나갈 때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향을 통해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아로마 오일 중에서도 페퍼민트 오일 같은 경우를 이용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인계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저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이 페퍼민트 오일을 많이 권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려요. 여러분 좀 더 짧게 만들고 싶었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말도 좀 빨라졌던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나이트 근무를 할 때에 어 뭐 말로만 듣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나이트 근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트 킵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제가 쓰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 눌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